장사에도 공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사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장사에 공식이 있다면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공식만 따르면 다 장사가 잘 될 텐데 안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들을 따라 하셔서 최소 1억, 1억이 뭐예요? 한 2억? 그렇게까지도 번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어떤 가게는 성공을 하고 또 어떤 가게는 망하죠. 그리고 망하는 가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은 장사 공식을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되더라도 무시해버리죠. 공식 따윈 없다라고 말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장사 공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장사 공식이라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만 믿게 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즉 장사는 변수가 많고 이미 잘 안 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감에만 의존해서 하는 게 장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봐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데이터보다 본인의 감을 더 믿는 거죠. 그러면 장사 공식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명확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장사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아주 기본적인 공식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매출이죠.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즉 손님 수 곱하기 객단가, 그 손님이 계산하는 금액이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순이익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차치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객단가 자체가 상권이랑 아이템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짜장면의 평균적인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이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30,000원, 40,000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이라는 거죠. 상권이랑 아이템이 바뀌어버리면 짜장면도 물론 5만원도 받을 수 있고 10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객수예요. 손님 수죠. 손님을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게에 문을 닫으시는 분들은 손님 수, 객수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이 장사 공식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장사 공식의 지금부터의 핵심 5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객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객수도 공식에 의하면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온라인 유입, 두 번째로 오프라인 유입, 그리고 재방문 고객입니다.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객수는 온라인에서 SNS나 네이버 플레이스나 릴스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소문을 듣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방문하게 되는 고객까지 이렇게 3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객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매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온라인 유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유입에는 2가지 큰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검색 기반의 온라인 유입이 있고요. 하나는 노출 기반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검색 기반일까요? 노출 기반일까요? 당연히 검색 기반입니다. 자연스럽게 노출되진 않아요. 무언가를 우리가 검색했을 때 뜨는 게 검색 기반이고 플레이스는 검색 기반이 되는 거죠. 릴스는 어떤가요? 검색 기반일까요? 노출 기반일까요? 릴스는 노출 기반입니다. 물론 검색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수는 노출 기반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그냥 나한테 자연스럽게 뜨는 겁니다. 즉 검색 기반은 우리 매장의 어떤 키워드들이 SEO, 인터넷 검색 기반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노출 기반은 무언가 릴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버, 구글 이런 거는 검색 기반이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노출 기반이죠.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노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매장이 좀 약간 특이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에너지를 더 쏟기보다는 노출 기반의 마케팅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매장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상권 선택, 입지 선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청개구리 전략을 써서 오히려 노출 기반의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해되시죠? 온라인 유입, 세 가지 유입 중에서 노출 기반, 검색 기반이 있다는 거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유입입니다. 오프라인 유입은 입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익스테리어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님의 유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 자체가 매출의 거의 40~50%를 담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산골짜기에서 장사를 하면은 당연히 오프라인 유입 자체가 거의 전무하겠죠. 물론 온라인 유입의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점점 더 마케팅,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실정에 꽤나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입을 늘리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은 쓰이고 있죠. 예를 들자면 간판을 교체해서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외부 디자인, 즉 익스테리어를 어느 정도 리브랜딩하면서 손님을 끌고 온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너랑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서 손님들의 시선을 끌어서 매장으로 오게 하는 전략들도 있었어요.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자리에 있었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큰 대형 간판을 시공하고 나서 그거 시공하는데 한 37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370만 원 때문에 하루에 한 4팀 정도의 손님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보다. 그러면 그거를 1년만 계산을 해봐도 1년까지도 가지 않아서 그 간판의 비용은 다 뽑는 거예요. ROI 자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이 통한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사장님께서 평상시에는 하루에 20팀이 방문했는데 현수막을 하나 걸었어요. 오늘만 땡땡땡 메뉴 몇 % 할인 이라고 적어놨더니 실제로 기존에 20팀이 오던 집에서 30팀까지 오는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공식과도 딱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유입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온라인 유입, 오프라인 유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재방문 고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번째가 바로 재방문 고객입니다. 우리는 재방문 고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재방문이 없으면 사실 관광지에 있는 식당 빼고는 장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재방문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기획을 하죠. 이것도 장사 공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죠. 뭐 스탬프를 찍어준다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쿠폰을 또 준다거나 재방문 쿠폰 같은 것들.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고객들의 기억에 남게끔 하기 위해서 같은 상권 내에 다른 식당에서 하지 않는 것들 중에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캐치해서 우리 식당에서 하게 되면 그 손님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식당들과 은연중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갔던 미역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항상 서빙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많이 시장하셨죠? 식기 전에 따뜻하게 드세요. 항상 이 멘트를 붙입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멘트가 아니라 어느 날은 오늘 밖이 많이 춥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불어가면서 드세요. 항상 이 멘트를 빠뜨리지 않으세요. 다른 식당들은 그런 멘트가 없어요. 제가 자주 가는 백반집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께서 한 5번에 한 번쯤은 과일 서비스를 주세요. 어제는 제가 갔더니 단감을 깎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우리 앞마당에 단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마침 잘 익은 감이 하나 있어서 자기가 깎아내 왔다면서 그렇게 단감 한쪽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기억에도 남죠. 그 정이 느껴지고. 물론 우리가 정으로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공식 안에 이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백반집 사장님은 장사 공식을 알아서 그런 멘트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본인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식당들에서 하지 않는 것들 중에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가 그런 멘트였다라는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집에서 속 쓰리지 말라고 숙취 해소제, 알약, 뭐 밀크시슬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서 술 드시기 전에 이거 먼저 드시면 내일 속도 편하실 거고 머리도 안 아프실 겁니다 라는 멘트를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억에 남고
다른 식당들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게 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마인드 마케팅.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적절한 보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리마인드 마케팅. 리마인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고 나가고 난 뒤에 무언가 메시지가 날라오거나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리마인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올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는데 매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었고 손님들한테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손님들이 이용하고 나서 간 뒤에 하루 있다가 쿠폰을 보내는 겁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7일 내에 다시 방문해 주시면 이 사이드 메뉴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00명한테 쿠폰이 날아갔을 때 무려 30명이 7일 안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실제로 한 15% 정도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방문을 위한 기획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권별 전략입니다. 입지와 키워드 검색량을 고려한 장사 공식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가 안 좋아요. 상권 자체가 안 좋아. 그리고 키워드 검색량도 낮아요. 그러면은 검색 기반의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노출 기반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SNS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스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만 세팅을 해놓고 오히려 7대3 정도로 마케팅 비중을 노출 기반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지, 상권은 뭐 꽤 나쁘진 않은데 검색량이 낮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매장들은 오프라인에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랑 입지는 꽤 괜찮은데 검색량이 낮다라는 거는 유동인구는 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배우 세대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키워드량이 적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획들을 한다거나 익스테리어에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간판, 외부에 메뉴판을 둔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코칭을 했었던 매장이 있었는데 한 쇼핑몰 안에 있었던 매장이에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키워드량이 적었어요.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쇼핑몰 안에 있다 보니까 무언가 얻어 걸리는 키워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는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너랑 철제 간판 그리고 스페셜한 메뉴판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매장 앞에 그리고 매장 주변에 다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매출이 25% 정도 올랐어요. 한 달을 비교해서 봤더니 이거는 명확하게 타겟을 적중한 마케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있겠죠. 입지도 좋고 키워드 검색량도 좋아요. 그러면은 반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검색 기반의 광고, 그 다음에 노출 기반의 광고. 이 두 개를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 더 파악한 뒤에 어디가 효율이 더 좋은지 판단을 하고 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키워드 검색량이 낮으면은 익스테리어를 조금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입지가 안 좋고 키워드 검색량도 낮은 매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이럴입니다. 바이럴이고 입소문이고 릴스 같은 것들을 찍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게 이 장사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에 거의 대부분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무료 영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사에 공식이 있다라는 걸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을 겪고 계신 거예요. 확증 편향은 이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지지하고 신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설만 믿는 사람들, 거기에 반하는 정보는 축소하는 경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편향은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퇴화되어 갑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 자체가. 즉 한 곳만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공식이나 데이터도 사실 장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도 에이, 장사 공식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아주 간단한 공식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매장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장의 위치는 지금 어떤 위치인가? 나는 상권과 입지가 좋나? 아니면 키워드 검색량이 좀 잘 나오나? 아니면 오프라인 손님이 많나? 온라인 손님이 많나? 아니면 재방문 고객이 많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이 공식대로 무언가
장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확증 편향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랑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좀 수용하고 어느 정도 장사를 하셨다면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에는 어떤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나요? 그리고 장사 공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레스입니다. 들어갈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